네, 아직도 조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미국 주식 투자.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주 11월 11일이 바로 여러분들 혹시 쇼핑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소위 쇼핑데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광군절이라고 그래갖고 쇼핑데이라고 사이버 쇼핑데이를 하는 건데 알리바바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알리바바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기업이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그분은 떠났는데 그분이 떠난 분이 잭마거든요. 잭마 회장. 워낙 중국 발음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 이제 마인웨이랑 이야기하는 바로 마인 회장이 1년 전에 예고를 통해서 금년 9월에 이제 사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그런 마인 회장이 바로 1999년에 만든 기업이 바로 알리바바가 되겠고요. 사이버 쇼핑데이, 싱글스 데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11월 11일이 바로 광군절이 되겠죠. 1111이라 해갖고 1이라는 게 이제 혼자 있다는 의미로 해갖고 솔로들이 외롭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해갖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솔로를 서로 챙겨주자 해서 만든 말이 광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나오면서 확대되면서 이제 빼빼로데이는 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한번 이게 의문의 일패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빼빼로데이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것을 비즈니스화한 것이 바로 알리바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11일이 광군제가 네,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이제 네. 원래는 연말 쇼핑 시즌 하면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광군제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는데 이렇게 체계를 다진 게 이 광군제라는 날 자체를 비즈니스화한 것 자체가 이 알리바바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 사람들의 상실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거가 되겠는데요. 2009년이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에서 타오바오몰을 통해서 이제 독신자들을 위한 행사를 소박하게 시작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제 규모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라는 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날 월요일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까지의 전체적인 5배 수준이 그날 하루에 이제 팔아치우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매출 규모를 보면 2014년에 1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100% 올라갔고요. 퍼센트만 대충 보시면 감이 오히려 나겠죠. 몇 조 원 이거 감이 안 오거든요. 지금 너무나 커갖고요. 네. 2015년에 60% 성장했고요. 2016년에 다시 32%, 2017년에도 39% 올라갔고요. 2018년은 달러 기준은 308억 달러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1.7%나 성장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작년에 온라인 매출이 50억 달러, 사이버 먼데이 날에 66억 달러였으니까요. 이걸 두 개 합친 거에 3배, 4배가 바로 여기서 팔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알리바바 매출인데요. 알리바바가 그냥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입니다. 하루요. 이틀이 아니라 하루에 매출 쫙 늘어나는 거. 이게 지금 알리바바 광군제 하루 매출 그래프인 건가요? 이틀이면 말을 안 하죠. 하루의 매출을 보여주는 게 바로 중국 알리바바의 힘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놀라울 정도인데 엄청난 기록들이 많다고 하죠. 네, 재미난 기록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지만 이거 작년 것이 아니라 2010년 7년치밖에 못 구했는데요. 1초당 평균이요. 결제가 1초당입니다. 24시간 1초당 평균 25만 6천 건이 주문이 체결된다. 주문을 25만 6천 건이 1초에 체결하는 거가 되겠고요. 보통 1분 만에 첫 시작할 때 보통 400만 건 정도가 일단은 주문이 접수된다. 그만큼 이제 기다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 보겠고요. 보통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보통 첫 시작하고 12시간 정도면 전년도 기록을 깨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아마 12시간 내지 14시간 정도의 전년도 기록을 깨는 것을 아마 역시 중계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알리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최대 피크가 초당 32만 건을 동시에 처리하게 됐고요. 알리페이가 전체적으로 15억 건이 결제됐다니까 뭐 감이 안 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여기서 보면 특징이 모바일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쇼핑 비롯해서 모바일로 대부분 이번에 결제하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의 90%가 모바일로 결제하는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17업체는 5억 원 이하는 한국 돈으로 840억 원 이상 매출했고요. 6개 업체는 무려 하루에 1,68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도 알리바바의 광군절의 기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광군절이 이렇게 성공적인 쇼핑 시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쇼핑 할인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중국에서는 또 이 물류가 엄청 막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그만큼 성공적인 또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흥미롭지만 그 알리바바는 단 한 번도 올해 매출을 예상하거나 그런 거를 발표를 하지 않아요. 물론 내부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는 발표하지 않는데 네. 이번에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제가 한 것만 전망한 것만 제가 보도를 엊그제 거 기사를 바로 갖고 왔는데요. 2019년 광군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광군절에서 하루입니다. 하루에 5억 명이 주문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5억 명. 네. 5억 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중국 사람 뭐 14억, 15억 정도 얘기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주문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4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1억 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 20만 개의 브랜드에서 100만 개 제품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보면 이번에 광군절에서 뭐 화장품 업체가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20만 개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전형적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을이죠, 을. 갑은 누구다? 슈퍼갑 중에 슈퍼갑은 알리바바가 슈퍼갑이다라고 일단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 기업인데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때문에 알리바바는 여러분들 중국이나 뭐 상해, 후광통 이런 성강통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욕, 미국 증시에서 여러분들 주문해야 되는데요. 네. 2014년 10월 19일에요. 주당 69달러의 신규 IPO를 해갖고요. 첫 거래 가격 92달러. 그러니까 첫 거래 가격이 벌써 40%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했고요. 5년 만에 주가는 200% 정도 올랐습니다. 실제로 한 300%까지 올라갔다가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지금 네. 상대적으로 쉬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IPO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합한 기업 규모보다 더 크게 규모를 했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엊그저께 바로 알리바바 기준으로 보면 2분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제가 매번 매출 20%만 늘어나도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매출이요. 40%?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가 늘어났습니다. 이익이요. 100%가 늘어났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출이 40% 늘어났고요. 특히 보시면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 클라우드가 64%는 늘어났습니다. 물론 규모나 전체적 랭킹은 아직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지지만 중국에서는 1등이거든요. 매출 비중은 아직 7.8%밖에 안 하지만 성장률로 보면 이번 분기 성장률을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통 30에서 50%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 이 수치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봤는데요. 네. 월간 모바일 활성화 사용주라고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활성화라기보다는 정확한 보면 월간 모바일로 이용해서 주문을 내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접속만 보면 하는 게 아니라 주문까지 하는. 주문해서 뭐 그냥 가격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네. 보면. 그래서 약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뭐 최저가도 막 찾아주기 때문에 편한 게 있죠. 이게 보면 이번에 발표한 건데요. 7억 8,500만 명입니다. 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바일로요. 그때 모바일로. 네. 월간 7억 8,500만 명이 뭐 단돈 1달러짜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리바바나 사신 네. 분 아시겠지만 7억 8,500만 명 시대가 됐고요. 회사 측 얘기로는 8억 명 시대도 멀지 않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월간 모바일 활성화인데 활성화를 의미는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더 하나 제가 더 깜짝 놀랄 숫자, 뭐 오늘 계속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네. 저도 놀랐는데요. 제가 여기서 박스 하나 쳐놨는데 해외 매출 있죠, 해외 매출. 네. 해외 매출도 35%나 늘어났습니다, 해외 매출. 해외에서 이제 알리바바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직구하는 것처럼 네,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우인 사고. 거죠? 다만 여러분 이제 혹시 이거 쇼핑을 해보셨어요? 알리바바에서?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좀 해보거든요. 네.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자잘한 것 때문에 사는데 빨리 오죠. 빨리 오는데 우리나라 쿠팡보다 늦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광군절 때 세일을 하거나 이러면 얘들이 행사를 하면 미국 사람 많이 노리는 거죠. 쇼핑하니까. 미국에 무슨 2박 3일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받아보는 사람이 한국에서 받은 사람은 더 빨리 받아보는 정도로 해외에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35% 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 교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중국 교포만 많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리에서 지금 물건을 사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쇼핑
할 그 광군제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매출 기록 자체가 좀 스케일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월가의 투자 의견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나중에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 100% 이익이 100% 늘어나고 매출이 이게 20% 늘어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 이게. 월가에 11명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11명 모두 매수고요. 보유 한 명도 없고요. 매도 한 명도 없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이 229달러인데 강력 매수에 지금 27%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딱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식이. 왜냐하면 이 주식은 작년 초부터 주가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170달러, 180달러인데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네.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다들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이거 의미가 없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중과 무역 전쟁 이번에 페이스 1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좋은 소식 나오면 네. 앞으로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지금의 이익이나 목표 주가 다 높고 다만 이게 어떻게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하시라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거는 쉽게 해서 증권감독위원회 SEC에 통과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지만 쉽게 해서 SEC에 통과됐다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막고 있다는 것이 네. 되겠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정말 여차 그들이 장난을 치거나 그러면 진짜 공격당하기는 십상이고요. 피소당하고 이건 엄청난 벌금, 경영진 최고 경영자가 뭐 100년 이상 감옥 가고 이런 게 징역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던 중국 기업이 몇 개 날라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상장 폐지된 게 있고요. 중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툭하면 거래 정지되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과의 그 신뢰도는 제가 말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좀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